일단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는 아무래도 관절이 많을수록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관심은 센서 쪽에 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로봇들은 이제 저희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로봇들도 작업할 때 유연하게 작업을 하려면 그런 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혹시 상장하거나 하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창 로봇주들 크게 오르다가 네. 부품주도 되게 많이 막 올랐었거든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이제 1년에 5만 대씩 찍겠다 네. 이래가지고 저는 로봇주를 또 테슬라 위주로 또 이렇게 아.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로봇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로봇에 또 하면서 휴머노이드로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야 되는가? 네, 원초적으로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기계산업 담당을 하고 있는 양승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 네. 또 이제 로봇주에 대한 업데이트 되는 이야기들 궁금해서 모셔봤고요. 방금 이제 전인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업들이 왜 만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꼭 휴머노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로봇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걸 자율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면 로봇이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꼭 인간의 형태를 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인간의 형태를 아무래도 뭐 과학자분들이라든지 기업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결국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뭐 테이블도 그렇고 뭐 오피스 공간도 그렇고 밖에 공간도 그렇고 집 가정 공간도 그렇고 다 인간한테 맞춰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결국 인프라가 우리 인간한테 맞춰져 있으니 로봇이 뭐 과거에는 공장에만 쓰이고 뭐 물류창고 이런 정형화된 공간에서 쓰이다가 비정형화된 공간, 그러니까 일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얘네가 이제 우리 이 인간에 맞춰진 인프라에 적합하게 맞춰서 돌아가려면 결국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 사실 답이 있는 게 인간의 형태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있고,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는 지금이야 뭐 로봇 시장이 뭐 협동 로봇이 물류 로봇이다, 뭐 청소기 로봇이다, 다양하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좀 특화돼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휴머노이드가 하나 나오면은 다 대체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하나로 뭐 물류 작업도 할 수 있고, 가정 공간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요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거를 휴머노이드를 최종 골로서 보고 있고, 이거를 하면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목표 지향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또 바퀴 달린 로봇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바뀐 거는 없는데 왜 갑자기 바퀴 달린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이제서야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니까 뭐 다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 로봇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반신만 인간의 형태이고 하반신은 바퀴 달린 그런 모바일 로봇들을 장착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두 가지 트랙 둘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다리형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 건 일단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퀴 같은 거는 사실 에너지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지만은 또 문제는 단차 극복이 안 된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 바퀴형 로봇들은 쓰면은 평평한 공간에서밖에 못 쓰는 건데, 저희가 그런 로봇을 추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리형 로봇으로 또 다시 한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리형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발이 2개냐 아니면 4개냐 뭐 6개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당연히 다리가 많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2개일수록 불안정하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뭐 사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 선호하다가 이젠 또 막 이족보행 선호하고 있는 거는, 사족보행도 다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한데 이족보행이 더 자유도가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뛰어다니기도 편하고 빠르고 컨트롤하기 쉽고, 그래서 어려운 걸 계속 시장에서는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가치도 더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어디까지 상용화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상용화는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1도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최근에 영상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나와요.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BMW 공장이 들어갔다, 어디 자동차 공장이 들어갔다, 중국의 유비텍이 뭐 어디 들어갔다,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뭐 G1, H1 로봇들이 뭐 춤춘다 뭐 하는데,
보여주기의 성격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 실제 작업에는 아직은 투입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들. 피규어 같은 경우도 뭐 오늘도 영상이 업데이트됐고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업데이트 되는 게 없어요. 뭐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은 영상들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은 작업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뭔가 들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물건을 뭔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건데 굳이 거기에 로봇을 쓸 필요가 있을까? 사실상 차라리 거기에다가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 비싸고 비효율적인 로봇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보긴 되게 멋있는 거죠. 근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상용화가 안 되는 데에는 AI 문제도 큽니다. 사실 저희는 로봇 AI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 언론이나 뭐 매스컴 통해서도 막 피지컬 AI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올해 연초부터 되게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피지컬 AI 대단하고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개발이 될 겁니다. 뭐 GPT, LLM, 뭐 최근에 뭐 지브리 저희 영상 이런 것들처럼 엄청나게 기술 발전은 되겠지만은 상용화가 되려면은 성공률이 99.999999999%가 나와야 돼요. 지금 AI 수준으로는 뭐 한 90% 정도 되면 잘 될까? 그러니까 결국 10번 작업하면은 9번 성공하고 1번 틀리는 건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한 번 뭐 공장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라인이 멈추게 되면은 발생하는 로스 자체가 너무나도 크니까 아직은 좀 상용화하기에는 이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시도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뭐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POC를 하고 한번 넣어보고 어디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여러 어디다가 로봇들을 쓸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글로벌 회사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비용을 얼마 정도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데이터들이 있나요? 사실 정확하게 뭐 얼마나 기술 투자에 돈을 쏟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데 일단은 뭐 한 가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얼마나 유치를 받는가를 보면은 대충 얼마나 필요한지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규어 아까 말씀드린 회사나 아니면 로봇 AI에서 유명한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구글한테 투자 받았던 앱트로닉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회사도 그렇고 이 회사들은 일단 최소 수천억씩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개발할 때 최소 수천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는 감을 잡아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게 뭐 하드웨어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AI 개발이 더 필요하거든요. AI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까? 물론 요즘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상현실에서 취득을 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현실 데이터들도 계속 쌓아줘야 되는 거고 그 현실 데이터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간이 직접 로봇 움직여가면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인간 노동자의 시급이 테슬라 공모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시간당 최소 25불에서 30몇 불? 결국 그분들이 막 24시간 일하고 하면 결국 또 인건비고 돈이고 뭐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든다. 칩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사용료도 필요하고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수천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개발 비용에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산다던가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도 이제 로봇에 최적화된 그런 SoC 칩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작년 연말에 좀 많이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제슨 토르라고 하는 이제 로봇용 휴머노이드용 뭐 칩을 올해 25년에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제슨 시리즈라든지 다양한 이제 칩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칩들을 로봇에다가 넣기도 하고 아니면 또 데이터 쌓고 학습시킬 때는 뭐 당연히 그런 GPU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되게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이유는 사실 저렴하려면은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저렴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당연히 인건비도 뭐 서방 국가들보다는 중국이 더 저렴할 거라고 보고 있고 부품도 어느 정도 좀 중국 내부에서의 내재화들이 진행이 되면서 외산 부품들을 많이 안 쓰는 거죠. 옛날엔 비싼 뭐 일본이나 독일 부품들을 썼었는데 이제는 다 본인들의 모터도 있고 뭐 센서도 있고 칩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다 하니까 약간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런 부품에 대한 내재화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니트리 G1 같은 경우는
16,000달러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2천만 원? 뭐 굉장히 쇼킹한 가격입니다. 물론 로봇이 되게 작고 할 수 있는 작업도 제한적이고 뭐 약간 상용화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기는 한데 뭐 연구자분들은 그게 일단 싸니까 그걸로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뭐 1년에 5만 대 만든다 하는데 나오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는 목표 가격은 일단 원가를 한 2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올해 일단 10,000대 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년에 10만 대씩 만들어보고 매년 10배씩 키워가겠다 생산 규모를. 그러다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2만 달러 요 원가 수준은 아마 100만 대 캐파가 되면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뭐 머스크의 타임라인이라면은 당장 뭐 3년 뒤, 뭐 4년 뒤에 이제 현실화되는 그림인데 물론 그 목표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또 10,000대였다가 5,000대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고 어쨌든 결론은 100만 대가 되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테슬라가 원하는 이제 2만 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제 법칙들이 있어요. 물량이 2배 올라가면은 뭐 그만큼 원가가 얼마큼 떨어진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계속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점점 양산에 대한 단가들은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아까 전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세밀한 관절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AI 빼고 부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휴머노이드가 꼭 아니어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로봇들이 그런 존재니까 그 인지 판단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또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그런 센서류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카메라 센서부터 해가지고 뭐 촉각 센서, 뭐 자이로 관성 센서, 뭐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판단 같은 경우는 칩, 컴퓨터 파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서는 이제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들, 뭐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일단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는 아무래도 관절이 많을수록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관심은 센서 쪽에 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센서는 어디 촉각 센서?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텍타일 센서라든지 뭐 힘톡 센서 이제 이런 류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촉각 센서라고 하는 게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기계들이 어차피 저희가 세팅해 놓은 값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뭐 촉각이 굳이 필요 없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나올 로봇들은 이제 저희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그리고 또 로봇들도 작업할 때 유연하게 작업을 하려면 그런 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막 좀 태동하는 그런 산업 분야이지 않나. 물론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에이딘 로보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뭐 나중에 혹시 상장하거나 하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부품 회사들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좀 상장된 것 중에서.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게 하이젠 R&M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가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SPG, 뭐 SBB 테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액추에이터부터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이젠 R&M이 있고 로보티즈가 있는데 살짝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둘 다 이제 결국 지향하는 바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하이젠 R&M은 조금 이제 상용화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미 거기에다가 다수 모터들, 액추에이터들을 채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긴 한데 이게 뭐 상용 로봇들에 쓰이는 액추에이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건 연구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약간 연구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액추에이터 시장이어서 조금 이제 결은 다르다. 다만 로보티즈도 장기적으로는 상용이나 뭐 휴머노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지향점은 똑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매력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SPG, 뭐 SBB 테크가 있는데
뭐 워낙 이 시장은 일본의 기업들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나 아니면은 일본전산, 구일본전산, 지금 현 니덱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 니덱 심포가 뭐 시장 점유율 거의 뭐 7, 80% 둘 다 합쳐서 차지를 하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중국의 뭐 리더 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뭐 나머지를 또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감속기 기업들의 규모 자체는 좀 미미하기는 한데, 우리나라 감속기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한테 일부 이제 판매 레코드를 쌓으면서 조금씩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도 관련 회사들 없어요?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더 드라이브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리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허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이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적다. 반대로 트렌드가 AI처럼 터져버리면 네.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적으니까 얘네들 상승폭이 그쵸. 어이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감속기 하면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12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1월, 2월 때까지 그 주가 상승률이 100%까지도 갔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전방의 휴머노이드 시장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거기서 넣을 수 있는 부품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시장에서 1등하고 있고, 뭐 어차피 휴머노이드 기업들 많긴 한데 다 이거 쓸 거니까 결국 이 회사가 최대 수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관심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로봇 ETF 같은 것도 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네네네. 그럼 근데 거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보면 네. 말씀하신 종목들이 좀 많은 쪽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좀 주로 있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ETF들을 보면은 이제 국내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ETF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해외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ETF들도 다수 이제 상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메인이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 저도 사실 보유 종목들을 확인하진 않았지만은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또 대표 기업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코스닥 기업들도 당연히 비중 넣고 있지만은, 기타 이제 대형 종목들도 넣고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뭐 안정적이라면은 ETF들이 조금 더 대형주들이 많으니까 안정적이고, 근데 아예 해외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로보라고 하는 ETF나 보츠 이런 ETF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TNS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화나기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보츠나 로보는 뭐 최신 보유 종목은 체크는 안 해봤지만은 약간 휴머노이드나 이런 첨단 로봇보다는 레거시한 로봇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거면은 국내 ETF가 조금 더 그 트렌드에 걸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뭐 로봇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하이젠 RNM도 뭐 2월까지 되게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조정을 받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로봇주가 그러면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긴 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랐던 것도 조금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올랐으니까 조정 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은 하지만은, 결국 지금 로봇 기업들이 뭐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뭔가 기술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성과들이 따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속성 측면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의 시류들이 변할 때마다 좀 관심들을 계속 받을 거고, 늘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 연초에 관심이 커진다. 왜냐면 연말 연초에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비전들을 공개를 하기도 하고, 내년도 먹거리나 뭐 내년도 사업 전략 방향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투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실제 작년 연말에도 그랬었고 CES 때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커졌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연말 연초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둘 다 있기는 한데, 둘 다 좀 같이 좀 섞여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저희가 각 월별로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기업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그때 있었던 뭐 시리 변화 아니면 테마 이런 것들을 같이 흐름으로서 비교를 해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테마가 뜰 때 관련 기업들이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 당연히 물류 로봇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뭐 AI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약간 그런 첨단 로봇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부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부품주들이 그런 첨단 기술 기대감들일 때 제일 많이 올랐었었는데 약간 또 그게 순환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제 선호되는 종목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23년도에는 부품 관심이 있었을 때 감속기 부품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작년 한 중반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로봇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커지면서 그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제어기나 센서 하는 기업이 관심이 높아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기대감들 커졌을 때는 하이젠 RNM이나 아니면 뭐 클로봇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그때 좀 선호되는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큰 틀에서 테마는 비슷한데 약간 선호되는 기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